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부터 개묘년 운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갑일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천간으로는 개수 정인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묘목겁재가 들어옵니다. 정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부인자도 되죠. 공부인자. 갑일간들은 올해 조금 깊은 공부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국가고시라든지 자격증 분야의 공부에 매진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한다든지 진급 시험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지로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는 식상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을성 인자도 되고, 올해 이민년 같은 경우는 임수가 병화를 철저하게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식상을 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렇게 맞선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성은 식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뭐 참을성 인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겁재가 경쟁자, 겁탈자, 이게 남들 때문에 돈을 쓰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제법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개묘년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비견겁재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비견겁재가 지지로 들어오면 1.6 아반떼로 변신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내 배기량이 늘어나서 활동 인자가 커지는 상황,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견겁재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상황은 이 겁재로 인해서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긴다. 비견은 내가 돈을 쓰는 것이고, 겁재는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쓰게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산다든지 뭐 집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또 누가 겁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이 겁재가 들어오면 독립성이 커집니다. 독립성. 그러니까 지지에 비견겁재가 없으신 분들은 의존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지지에 비견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올해 독립성이 강해지고 내가 주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뭔가를 주도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뭐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올해 도화가 되거든요. 연살이 들어옵니다. 이 연살 도화 같은 경우는 애정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를 많이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도화는 꾸미고 장식을 해가지고 내가 이뻐 보이는 뭐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형도 많이 하겠죠. 성형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꾸미고 이 묘목 자체가 꾸미고 장식한다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 도화가 들어옴으로써 나를 찾는 주변 상황에서 나를 찾는 인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 같은 경우는 직장 이동수가 생긴다. 이 묘목 묘목 자체가 통통 튀는 뭐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를 동반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 뭐 부서 이동이라든지 작게는 아니면 직장 자체를 통째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 자체가 꾸미고 장식하고 뭐 이동수가 발생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자묘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통 형은 형벌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무언가를 조정하고 끼워 맞추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테트리스 같은 이렇게 무언가를 끼워 맞추는 걸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깎고 조정을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수술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세밀한 업종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가공적인 요소가 들어간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수 속의 임수가 묘목을 만나면 사지를 만나 죽거든요. 인성은 또 부모님 중에 어머니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 속에 이 개수가 천간에 드러났거든요. 이 개수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정인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관인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승진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가 묘목을 만나 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서 작성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일주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갑술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술일주 같은 경우도 이게 묘목이 들어와가지고 묘술합이 되죠. 이게 뭐냐면 겁재가 내 술토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형국이거든요. 한마디로 탈재가 일어나는 거죠. 돈 나갈 일이 생긴다. 형제든 뭐 부모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상황, 그게 싫으면 큰 돈을 써버려야 되겠죠.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라리 초반에 오래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조금 그게 액땜이 될 수 있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형제나 주변인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묘술합 같은 경우는 어떤 어린 사람이 이 술토로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연하를 만나거나 어린 사람과의 연애사가 충분히 발생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술합이 돼가지고 화가 되죠. 이게 뭐냐면 식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활동량이 강해진다. 호랑이가 들어와서, 호랑이가 어찌 보면 불씨를 달고 와가지고 이 술토에 불씨를 지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조금 게으르고 그랬었는데 운동을 시작을 한다든지 내 활력소가 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뭐 연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한마디로 갑술일주는 올해 손재수나 돌은 나갈 수는 있는데 내 활동력이 강해짐으로써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갑신일주 볼게요.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묘신기문이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직장에서 묘목 겁재 경쟁자죠. 경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을 다투는 형식, 한마디로 자리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리싸움. 자리 하나를 두고 내가 이 자리를 꿰어차려고 애를 쓰는, 내 자리인데 겁재 경쟁자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형국. 한마디로 직장 내에서 경쟁자들과 자리 싸움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묘신 기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문 중에서 묘신 기문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갑신일주들 같은 경우는 이 겁재 때문에 굉장히 항상 문제라고 저는 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갑신일주는 밑에 편관을 깔고 있죠. 편관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편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호랑이 같은 남편을 깔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겁재가 들어와서 내 남편을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뭐
바람도 날 수 있고 매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내 남편이 겁재랑 붙어 먹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겁재 때문에 내 자리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재로 인한 고통이 뒤따르고 그걸로 인한 구설시비, 그래서 관을 다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배우자가 편관이, 남자도 역시 여자가 편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한마디로 호랑이 같은 마누라. 갑신일주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신일주는 관은 폼을 잡는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올해 뭐 폼을 잡을 일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 겁재 때문에. 그리고 갑오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오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은 빛이죠. 밝은 빛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환하게 밝혀주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교도 많고, 상관을 깔고 있는 분들이 뭐 관을 극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상관을 깔고 있는 여자분들이 남자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지아비를 섬기는 그런 이렇게 아낙네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의외로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으신 분들이 자기 배우자들한테는 굉장히 잘합니다. 단지 자존심을 건들면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굉장히 무섭죠. 자존심만 건들지 않으면 갑오일주는 굉장히 좋은 일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조금 쓰기 힘든 일주이기 때문에 상업 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다. 뭐 언론, 방송, 뭐 요즘은 개인 유튜버도 많이 하죠. 뭐 그런 게 갑오일주들이 많다. 뭐 사진 작가라든지 연예 뭐 작가 뭐 하여튼 뭐 잡다하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들. 그 코요태 김종민 씨도 갑오일주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갑오일주는 예능, 예체능 쪽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묘파가 되면서 내 활동력이 강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상은 내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도 되거든요. 갑오일주들 같은 경우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지인들이 굉장히 많죠. 지인, 주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연들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걸로 인해서 좀 피곤하게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늘리고 사업을 활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오일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식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갑오일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갑오일주는 올해 활동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좀 피곤함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갑진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묘진합이 되죠. 겁재나 주변인들의 가담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커진다. 이 진토 자체가 뻥튀기죠. 뻥튀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이런 분들은 소자 안 시킵니다. 대자 시킵니다. 대자. 먹는 거는 크게 잘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식당에 가더라도 이런 분들은 소자 안 시키고 대자를 시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진일주는 통이 크기 때문에. 통이 크다는 말은 뭔가를 잘 벌린다, 확장을 하고, 그게 갑진일주의 특징입니다. 묘진합이 된다는 것은 겁재 주변인들이 내 편재랑 합을 하죠. 주변인들이 가담을 하면서 인맥 형성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성이 커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갑진일주는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 편지를 뻥튀기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 근데 이게 돈으로 크게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업 규모는 커지는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무언가를 벌리기 때문에 남자분들 통이 크죠. 이런 분들은. 근데 이게 돈으로 크게 연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묘진합이 되기 때문에 어린 사람과의 연애사가 발생을 한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이랑 연애사가 발생한다.
이 새싹 자체가 어리죠.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이리저리 사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연애사가 발생을 할 것이다.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끝으로 갑인일주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인묘합이 되죠. 이게 뭐냐면 인목이 묘목을 덮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제나 남을 도울 일이 발생을 한다. 문제는 수기 부족이죠.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지로 수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 부족으로 인한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참을성이 없어서 남들과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회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긴다. 왜냐하면 관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래 위로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목을 깔고 있으신 분들은 금기가 부족하거든요. 금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참을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참을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인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목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목이 마른데 목이 들어와 버리면 어찌 됩니까? 밥을 한 그릇 먹다 두 그릇 먹으면 배 터지죠. 금이 와가지고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만 갑인일주는 좋겠죠. 금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금전이든 돈이든 갑인일주는 돈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수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겁재를 도움으로써 돕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기 부족의 이렇게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인묘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변인들을 도와야 되고 부모 형제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쨌든 갑인일주는 수기 부족의 해로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 덕은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 어쨌든 오늘 갑일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잠시나마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을일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